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보면 즐겨 읽는 칼럼 중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의 도발이 있습니다. 정말 김순덕 대기자 콕콕 찌르고 그야말로 직설이죠. 직격. 그야말로 요점을 꽉 찔러서 정문일침,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 죽비로 내리치는 아주 통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 12시에 올라온 이 김순덕의 도발 제목이 그야말로 너무나 도발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남자 추미애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순덕 대기자의 도발에 나오는 남자 추미애 김명수에 대한 이야기에 제가 살을 조금 붙여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순덕 대기자의 이야기는 김명수나 추미애나 분에 넘치는 과분한 그야말로 머리에 안 맞는 큰 감투를 씌워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보온하고자 사법농단, 저쪽에서는 그야말로 법치주의 파괴, 이런 것들 서슴지 않는 면에서 김명수는 한마디로 남자 추미애다, 머리 짧은 추미애다, 바지 입은 추미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실상 버젓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대법원 가면은 무죄로 선고가 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나 조국은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예를 두 가지를 들었더군요. 하나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2심에서 사실상 경기도지사 빠지가 날아가게 되어 있던 2심 판결을 갖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집어서 이재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짐작컨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 그 무렵에 마구 이재명 지사를 내리치고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막 코너로 몰 때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영 씨를 딱 걸고 들어가면서 흔한 이야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급소를 잡았죠. 급소를 꽉 틀어쥐고 저는 그때 황태순TV에서 칼날을 잡았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상대방이 칼로 찌를 때 칼날을 딱 잡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이재명 씨의 칼날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의 급소를 쥐니까 급소를 쥔 문재인 대통령의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을 질렀던 비명이 김명수 대법원에 들어가고 김명수 대법원은 사실상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재명을 살려낸 겁니다. 또 있죠. 지금 성남시장하는 이재명 후임으로 성남시장하는 은수미 씨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운동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은수미 씨 같은 경우 2심에서 뭐 딱 떨어지는 이른바 빠져 날아가는 그 실형을 받았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또 뒤집었습니다. 뒤집은 이유가 뭘까요? 뒤집은 이유는 검사가 항소장을 쓰면서 좀 어심풀이 잘못 썼다. 그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본질적인 선거법 위반을 갖다가 덮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은수미 씨,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한 은수미 씨가 아니었으면 대법원에서 할 일 없다고 그와 같은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도 살려내고 은수미도 살려낸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이 대법원장으로 버젓이 있으니 김경수와 조국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 2017년에 문재인 집권하자마자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갖다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을 시킨 거예요. 춘천지법원장입니다. 고등법원장도 아니고
고등법원장 거쳐서 대법관하고 대법관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대법원장을 갖다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나름 정해져 있는 전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로 이야기하면 일선 사단장 하던 친구를 갖다가 군단장 건너뛰고 같은 포스타의 군사령관 건너뛰고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을 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과분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보은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남자 추미애인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대법원장 되자마자 추미애 씨가 뭐 법무장관 되자마자 뭐 검찰 개혁이다, 검찰 법무 개혁이다 라는 미명하에 검찰 이빨 뽑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김명수 씨 대법원장 되자마자 전임 양승태 대법원을 갖다가 사법농단이라는, 그리고 자기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우리법연구회 그 출신의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 뭐 법관회의, 현재는 상설화됐습니다만 그건 상설화시킨 것도 김명수가 상설화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양승태를 비롯해서 박병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놓고, 그 다음에 수많은 판사들이 검찰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심각한 수사와 조사를 당하고 돌아와서 울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윤석열 목을 자르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갖다 너무 과하게, 흔한 얘기로 닭을 잡아라 그러면 조용히 잡아야지 왜 온 닭이 피를 흘리고 가다 꼬고대거리고 날아다니고 그런 일을 벌입니까? 시끄러운 추미애였다면, 추미애는 그런 측면에서 김명수는 조용한 추미애다. 나름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갖다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모든 것이 쉬쉬쉬 넘어갈 조용한 추미애였다. 참 보면 김순덕 대기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사실 탄핵 소추당할 사람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이다. 후배 법관들이, 후배 법조인들이 마구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 사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왜?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소한 김경수와 조국 이 사람들을 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만들어 놔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김경수와 조국을 대법원에서 2심에서 유죄 확정돼 갖고 감옥 갈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참 보면 그런 면에서 참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순덕 씨는 김명수는 남자 추미애고 김명수는 조용한 추미애고, 그러나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추미애 그 이상이다. 거기도 동의합니다. 마침 보니까 추미애 씨 어젠가요? 저 봉화마을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 그 묘비 속에다 머리 탁 이렇게 대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이제 공수처를 갖다가 발족했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 제대로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추미애 씨가 그렇게 돌아간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 양반이 왜 2004년에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서 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까? 그리고 왜 삼보일배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무슨 희한한 정치적 행보를 벌이려고 친노친문들, 대깨문들을 향해서 자기를 과시라도 하듯이 그 묘비석을 부여잡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쇼를 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김명수, 남자 추미애, 조용한 추미애, 추미애 그 이상 부담 주는 김명수 주만은 최소한 그런 쇼는 안 한다는 측면에서 김명수가 그래도 추미애보다는 한 길 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추미애와 김명수는 얼추 연배가 비슷합니다. 추미애가 한 살인가 많습니다. 추미애도 머릿속에는 2022년 대선을 향해서 뛰고 있죠. 그리고 좀 안 그래도 대깨문들 중심으로 추미애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그런 것도 없이 최소한 조국과 김경수를 살려냄으로써 대법원에서 그들이 2022년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 이것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심전심으로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